지금부터 한국전기연구원 연구현장 온라인 브리핑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전기연구원 대협력실장 문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전기기술 기반 미래 4대 모빌리티 핵심 기술이라는 주제로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은 화면과 같이 진행됩니다. 행사 안내 소개 다음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명성호 원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고, 이후 전기 기반 미래 모빌리티 4대 핵심 기술인 SiC 전력 반도체, 전기 선박 육상 시험소, 드론 프라임카용 전기 엔진 국산화, 액체 수소 생산 및 장기 저장 기술에 대한 성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성과 발표 직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국전기연구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1976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중점 연구 시험 추진 분야는 전력망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기기, 로봇 및 전동기 제어 기술, 전력 반도체 및 초전도, 배터리와 나노 등 전기제조 기술, 전기추진 기술, 전기의료기기, 전력기기 시험 인증 분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원은 경남 창원의 본원을 경기도 안산과 의왕 그리고 광주에 지역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력 규모는 총 800여 명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국가 기본 인프라부터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기 분야 연구개발과 시험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미래 전기화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연구원에 대해 아실 수 있도록 언론 매체 기자님들의 큰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연구원 명성호 원장님께서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명성호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명성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연구원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이번 온라인 성과 브리핑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8월 제14대 한국전기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되어 연구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많은 기자님들께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전기연구원은 1976년 설립 이래 반세기 가까운 동안 국가 기본 인프라부터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기 분야 R&D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온 국내 유일의 전기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시험 성적서가 전 세계 시장에 통용되게 함으로써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제 공인 전력기기 시험 인증 기관이기도 합니다. 연구원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다수 개발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기 위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브리핑의 키워드인 모빌리티는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다른 어느 곳보다도 전기 기술이 중심이 되는 정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선보일 차량용 SiC 전력 반도체, 전기 선박 육상 시험소, 드론 플라잉카 전기 엔진, 액체 수소 생산 및 장기 저장 기술은 육해공 전 분야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획기적인 기술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큰 성과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저희가 보유한 높은 기술 수준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성과 발표의 장에
부디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좋은 기사도 많이 써주시는 등 여러분의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그랬듯 한국전기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번영, 기업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전력 질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전기연구원 연구 현장 온라인 브리핑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성호 원장님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전기연구원이 보유한 전기기술 기반 미래 4대 모빌리티 핵심 기술에 대한 온라인 성과 브리핑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술은 SiC, 즉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기차 시대가 우리 예상보다 성큼 빨리 다가왔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의 수급 부족 문제, 소수국가 독점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기연구원이 국산화를 넘어 공급 부족까지 해소할 수 있는 대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성과 발표는 전력반도체연구센터 방옥 센터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중간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전기차.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은 이른바 반도체 대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를 기반으로 한 SiC 전력 반도체는 품귀 대란을 넘어 공급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8%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의 국산화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SiC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전력 반도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기 기기들이 변환할 때 쓰이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직류형 배터리와 바퀴를 움직이는 교류형 모터를 연결하는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이 인버터의 핵심 구성 장치가 바로 전력 반도체입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5G 이동통신망 등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손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력을 변환하는 장치인 인버터도 일종의 전기 장치로서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전력 손실은 전력 반도체 소자가 갖는 저항 성분에 의해 열이라는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SiC 전력 반도체는 소재의 특성상 저항을 줄여 열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발생한 열도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의 연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SiC 전력 반도체는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 일본 등 일부 나라들만이 어렵게 양산화에 성공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한국전기연구원은 SiC 소재를 이용해 전력 반도체를 설계 제작하고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오랜 기간 수행했고 관련 기술의 국산화도 하나하나씩 성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SiC 전력 반도체의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트렌치 구조 모스펫 상용화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 소자 기술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트렌치 구조 모스펫 기술은 기존 평판 구조에서 전자들이 수평으로 형성된 채널을 통해 수직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스펫 가운데 좁고 깊은 도랑을 만들어 전자가 채널을 바로 통과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반도체의 면적 활용도를 높여 칩 크기를 10% 이상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트렌치 모스펫 기술 개발은 SiC 전력 반도체의 공급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앞으로도 SiC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독립을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의 방욱입니다. 저는 오늘 전기차용 SiC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세상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나 시스템의 구동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를 전기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기화 추세에 따라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 에너지는 각각의 응용에 따라서 전기의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전력 반도체 및 전력 모듈입니다. 특히나 전기자동차, 전기선박 등 이모빌리티 산업이 급격히 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전력 변환의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력 변환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절감, 더 나아가 기후변화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 살펴보면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엔진 부분을 모터로 구동시킬 수 있는 전력 변환 장치인 인버터가 사용되게 되고 화석연료 대신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즉 기존 내연기관에서 연료 탱크를 배터리가 담당을 하는 것이고 엔진은 전력 반도체가 담당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력 반도체 역시 실리콘 반도체를 기초로 하여 사용되어 왔었고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는 기술 강국도 아니고 후발주자입니다. 이게 20년 전부터 전기연구원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서 실리콘이 아닌 실리콘 카바이드를 기반으로 한 전력 반도체를 연구하여 왔습니다. 기존 실리콘을 기반한 전력 반도체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비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인 경우에 동일한 배터리 용량으로도 10%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고효율 전력 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올해 뉴스에서 많이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차량용 전력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는 기존 차량의 자동화에 따른 반도체 부품 증가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전기화 추세에 따라서 자동차도 전기화되고 그것에 따라서 반도체 사용이 필수적이기 됨에 따라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차량 구동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인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좀 미진하였었고 그래서 소재에서부터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차량 제어용 비메모리 반도체나 차량 구동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한국은 기술력으로 돌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 SiC 트렌치형, 우리말로는 도랑형이라고 하는데 모스펫 기술을 개발해 전문 기업을 통해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하게 된 도랑형 모스펫은 SiC 전력 소자 분야에서 최첨단에 해당되고 고품질화 및 생산 수율 증대가 가능한 기술이어서 국내 기술 및 제품의 세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여 년 전부터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SiC 전력 소자 연구를 수행해 왔었고 그동안 다이오드 소자, 평판형 모스펫 소자 등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기술 이전하여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SiC 전력 소자 연구에서 필수적인 공정 및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대학이나 다른 여타 연구기관들이 원활히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SiC 전력 반도체 연구 개발의 허브 기관으로서 노력을 경주해 왔었습니다. 최근 개발된 도량형 모스펫 소자 기술은 기존 소자에 비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생산성을 약 10%에서 현재는 10%입니다. 향후에는 한 30%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세계적으로 세 번째고 독일과 일본이 이미 개발을 했고요. 미국하고는 양산을 지금 경쟁하고 있는 기술에 해당됩니다. 본 기술 개발이 단순한 연구 개발로 끝나지 않고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 이전을 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10년 내에 약 10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는 시장에서 SiC로 대표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의 20% 이상을 국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전력 반도체도 국내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 SiC 전력 소재 관련 연구 및 산업 현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소자 시스템 모두 외국에 비해서는 짧게는 한 10년, 길게는 20년 정도 연구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2, 3년간 관련 기업들이 늘고 있고 그 와중에 소재 분야에서는 세계 3위 기업을 국내 기업이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이지만 현재는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여 년간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저희 전기연구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내 SIC 전력소자 연구의 허브기관으로서 협력하고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SIC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전력반도체도 국내 메모리 반도체처럼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와이드밴드갭 전력소자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기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 동안 이번 성과에 대해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도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뛰어난 특성의 SiC 전력 반도체가 왜 이렇게 늦게서야 개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가격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할 한 20년 전쯤에는 기존의 실리콘하고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약 10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났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 개발이 되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한 2, 3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전력 소자만이 아니라 전력 변환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자는 두세 배의 가격이더라도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는 것이 대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력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하고 달리 갖는 경직성인데요. 기술적인 경직성 문제인데 전기 자동차나 송배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이 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시험이나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야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추가 질문은 없으신데요. 질의가 없으시면 첫 번째 성과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 방옥센터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기술은 전기선박 육상 시험소입니다. 도로에는 전기차가 다니듯 바다에서도 전기선박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선박을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미리 시험하는 대규모 설비를 바로 한국전기연구원이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과 발표는 전기응용본부 손홍감 본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역시 발표 중간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로 문을 연 전기 선박 육상 시험소. 전기 선박의 건조 기간 단축, 기술 수입 해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금까지 총 5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전기 선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연료 비용 또한 절감되어 조선 산업의 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방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전기 선박인 잠수함은 수중에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 추진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전기 선박은 차세대 구축함과 한국형 항공모함을 비롯해 민간 선박에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연안을 오가는 차도선의 전기 선박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 선박은 추진 시스템이 선박 하부에 장착되므로 건조된 후 큰 고장이 발생하면 선박을 해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추진 시스템을 장착하기 전 육상에서의 통합 성능 시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세계적 수준의 전기 선박 육상 시험소의 존재 여부가 그 나라 해양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이에 2013년 경상남도와 창원시, 한국전기연구원,
방위사업청 등이 협력하여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건립을 추진했고 2년 만인 2015년에 준공, 그리고 2020년까지 총 연구비 990억 원 규모 25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 추진 체계 기반 수상 전투함의 첨단화를 위해 합동참모본부 및 해군을 포함한 국방기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세계적 조선업체들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선박 육상시험소에서는 국내 최초 독자적으로 설계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건조를 포함해 전기선박 분야 400여 개 항목에 대한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192건의 개선 보완 사항을 도출해 건조기간 단축 368일, 건조기간 단축 효과 및 전력화 지연 손실 비용 절감 효과 4,700억여 원을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3년까지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한 창원 지역 기업들의 매출 기대 효과는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밖에 전기 선박 관련 산업 R&D 및 생산기지 선정, 차세대 전기에너지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 지역기업 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 활성화 등의 간접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국방 분야를 넘어 연안을 오가는 차도선 및 여객선 분야까지 전기 선박의 기술 개발을 확대해 미래 전기 선박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전기연구원의 손홍관입니다. 저는 4대 모빌리티 중 해상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선박 육상시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생소한 분야이긴 할 텐데 잠수함이 현재 1200톤급 잠수함과 1800톤급 잠수함이 현재 국내에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잠수함은 국내 기술이 아닌 해외 기술로 설계된 것을 국내에서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국산화를 위해서 3,000톤급 잠수함을 장비 개발,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사전 성능 시험과 잠수함을 건조해서 시험 평가까지 1년의 과정을 국산화한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최초로 지난 8월에 인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험 성능 검증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수함이나 함정의 국산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추진 시스템과 무기 체계가 점점 전기화되면서 또한 국방 분야의 보안성 때문에 장비의 국산화는 필수적인 것이고, 국산화를 위해서는 성능 검증이 필수적으로 또 따라가야 됩니다. 함정 분야에서 시제 제작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제 제작해서 시험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력화되기 때문에 시제 제작품을 가지고 시험 평가, 고장보드 같은 시험 평가를 해상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상 시험을 통해서 성능 평가를 사전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육상 시험소를 구축을 해서 국산 개발된 주요 장비에 대한 통합 성능 시험과 또한 그 잠수함의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운전 성능 확인, 그 다음에 고장과 비상 상황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기술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함을 만들기 전에 보완을 해서 리스크를 감소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잠수함의 추진 체계는 아주 좁은 공간에 조밀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배치를 하되 선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적으로 유사한 거리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육상 시험장을 구축을 하였고, 그 시험장을 통해서 약 6년에 걸쳐 약 400개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약 192건의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 과정을 전부 분석을 해서 실제 잠수함의
146건을 반영을 했고 그 문제가 됐던 사항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설계 오류이거나 아니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개선 사항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만들어지고 해상에서 시험평가를 받게 되는데 시험평가 과정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였고 그 취득한 데이터를 육상 시험장에서 취득한 데이터와 비교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림처럼 그 비교 시험 결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육상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고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함정에 대해서는 이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 146건이라는 함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잠수함의 건조 시간을 약 1년 367일 8일 정도 이렇게 단축하는 좀 효과가 있었고 이거를 비용으로 산정하면 약 4,700억 원, 또 간접적인 효과도 약 1,40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 추진 시스템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나 민간 선박 분야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가야 되는 분야고 또한 잠수함이나 수상함 같은 국방 분야는 이 정숙성이나 은밀성 때문에 생존성의 문제로 인해서 가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기 추진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적용될 예정이고 요거에 대한 육상 시험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잠수함의 최초 국산화를 위한 육상 시험 평가를 진행을 하고 만료를 하였고 현재는 잠수함의 버전 2에 대한 지금 육상 시험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수상함의 구축함이나 경항모들을 이제 국산화할 예정으로 있고 이런 제품들을 국산화할 때 또 저희가 수상함 LBTS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는 연안 선박에 대한 부품 국산화와 성능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기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받는 시간 동안 이번 성과에 대해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선박을 민간 연안 선박까지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현황과 목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에서 해상 모빌리티 관련해서 전기 선박에 관한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신개념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우리 연안 선박에 대한 미래의 전기 선박을 목표로 두고 현재 연구되고 있는 신개념 연구들을 전부 취합해서 그걸 묶어서 미래형 전기 선박의 개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아직은 국산화가 미흡한데 그 부품들에 대한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두 번째 성과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 손홍관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드론 플라잉카용 전기 엔진 국산화입니다. 도로와 바다를 넘어 하늘의 모빌리티 기술에도 한국전기연구원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늘을 알고자 하는 인류의 꿈을 순수 국내 기술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번 성과의 발표는 전동력연구센터 이지영 책임연구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발표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시죠.
비대면 시대 미래형 배송 시스템 드론 택배.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플라잉카. 드론 택배와 플라잉카는 이제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 외국산 부품과 국산으로 위장한 부품 등 잘못된 사용은 안보와 안정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이 나섰습니다. 흔히 택배용 드론이나 플라잉카와 같은 유무인 항공기는 사람들이 많은 도심 위를 날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은 기존의 엔진 구동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배터리 중심의 순수 전기 추진 무인 항공기는 조용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비행 시간이 30분 내외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엔진을 대체하는 고성능 전기 엔진 개발 분야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성과는 기존 항공 엔진 시스템의 주요 역할인 추진과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 엔진 부품인 고성능의 전동기와 발전기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무인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저소음, 안정성, 고비 출력 조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반영한 순수 국내 기술입니다. 연구원이 개발한 프로펠러 추진용 전동기는 적용 기체의 운전 조건과 기구적 부착 조건을 반영하여 고장이 적어 안정적이고 가볍고 내구성이 아주 높습니다. 발전기는 디스크 형태로 개발되어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충전해주면서도 가볍고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어 제한된 기체 내에 더 무거운, 더 많은 물품, 나아가 더 많은 승객의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용 분야는 다양합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섬이나 험난한 지역에 빠른 물품 배송을 제공하는 드론 택배로 활용이 가능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약을 뿌리는 드론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외, 교통 감시, 가정 및 공장의 소형 발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성과의 의의는 상당합니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무인 항공기의 핵심 부품인 전동기와 발전기를 국산화한 덕분에 국내에서 어려웠던 드론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외국산 부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됐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 대체 효과는 무려 연간 1,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분야에도 도전합니다. 꾸준한 연구를 통해 사람이 타는 드론에 적용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10kW급 전동기와 100kW급 발전기를 3년 이내에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플라잉카 산업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만들 목표입니다. 드론 플라잉카용 전기 엔진 국산화, 한국전기연구원이 해내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기연구원 전동력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드론 플라잉카용 전기 엔진 국산화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전기 엔진이라는 부분이 조금 낯선 분이 계실 텐데, 저희는 전기 엔진이라는 용어를 화석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비해서 추진 전동기 그리고 발전기를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풀었으면 드론 플라잉카용 전동기 발전기 국산화가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그리고 연구 내용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공용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겠지만, 항공 분야의 비전문가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 K-드론, 그리고 2018년 드론봇 전투단, 그리고 2020년, 2021년 KUM을 거쳐서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저희도 드론, 그리고 드론 부품 국산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에 보면 낮은 국산 비중 그리고 위장 국산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저희의 연구 개발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론 분야에 있어서 낮은 국산 비중 그리고 위장 국산화 문제를 보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국산은 비행 안정성 측면에서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외산 드론 사용 시 공공 부문에서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드론용 특히 전동기 발전기 부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기연구원 전동연구센터 그 중에서도 유무인 드론용 전동기 발전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 팀에서 과거에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직구동 전동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터렛구동용 직구동 전동기 그리고 무인 잠수정용 추인 전동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쯤에는 육상 추진 분야에 있어서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엔진 대신에 전기 추진을 이용한 엔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 자동차 스쿠터용 인휠, 인엑스 전동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쯤에는 협동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시스템용 맞춤형 전동기 발전기를 개발한 기술 그리고 특히나 육상용 그리고 해상용 추진 전동기 발전기를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는 드론, 플라잉카, 추진용 전동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원용 발전기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드론용 그리고 유무인 드론용 전동기와 발전기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을 진행할 때 전동기 발전기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히 요약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대상 시스템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전동기와 발전기를 설계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축해 놓은 시험 설비를 이용해서 전동기, 발전기, 단품 시험을 수행하고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던 바와 같이 모의 시스템을 적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 내용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동기와 발전기를 개발할 때는 여러 네트워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동기, 발전기 단품의 어떤 특정 성능만을 강조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 관점에서 성능이 조화롭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전동기와 발전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유무인 드론 시스템을 포함해서 전기 추진 시스템 분야에 있어서 국산 발전기와 전동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실용화 연구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기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통해 주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론 관련 업체들이 그동안 국산 부품을 쓰지 않았던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사실 좀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시스템 업체 입장에서는 사용할 시스템 성능을 만족하는 부품이 없다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말에 저도 이제 일부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이 보이지 않으면 섣불리 이제 투자를 해서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전문 연구기관의 입장에서도 수요가 많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연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스템에 적용할 부품이 없는 그런 시스템 업체 입장의 경우에는 외산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신생 기업들이 소위 도전적으로 개발한 그런 시제품을 사용해보고 국산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늦었지만
이런 전문 기업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전문 기관에서 국산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개발하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국산 부품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다는 그런 말이 없도록 더욱 연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세 번째 성과 발표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 이지영 책임연구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성과는 액체 수소 및 장기 저장 기술입니다. 최근 수소 열풍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를 폭발 위험 없이 안전하게 만들고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 진정한 수소 경제의 실현을 달성하게 할 이번 성과 발표는 초전도 연구센터 하동우 센터장님이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수소. 하지만 수소는 부피가 크고 폭발의 위험성이 높아 보관과 이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액체 수소는 수소가스를 매우 낮은 온도로 냉각해 액화한 것입니다. 기체 대비 부피가 800배나 작아 보관의 안정성이 높고 운송 효율도 무려 7배 이상 높습니다. 예컨대 1,500kg의 수소를 이동시키려면 수소가스는 하루 3회 이송이 필요하지만 액체 수소는 같은 양을 일주일에 3회만 이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액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가스를 극저온으로 냉각시키고 수소의 증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오랜 기간 저장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20년 동안 축적된 세계 최고 수준의 극저온 냉각 기술을 활용해 액체 수소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 저장할 수 있는 일명 제로 보일 오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액체 수소 제로 보일 오프 기술은 액체 수소 보관 용기 안에서 기화되는 수소를 자동으로 다시 액체화합니다. 보관 중 열 침입으로 인해 일부 수소가 기화되더라도 극저온 냉각을 통해 다시 100% 액체 수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액체 수소는 부피가 작고 고압의 위험성이 없어 충전소의 부지를 대폭 줄이면서도 수소의 저장량은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수소 저장의 안정성도 높아 충전소 부지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에도 용이합니다. 수소의 장거리 이동과 수소 모빌리티,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액체 수소 제로 보일 오프 기술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수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예, 반갑습니다. 초전도 연구센터 하동우입니다. 수소 모빌리티용 액체 수소 생산 및 장기 저장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생산과 장기 저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정부에서 수소 경제 선포 이후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수소를 이용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체 수소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체 수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피가 크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압축 밀도를 높게 하게 되면 고압 용기가 필요하고 그 700바까지 고압으로 압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폭발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수소를 이송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액체 수소는 연료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연료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저장 용기의 경우에 무게가 훨씬 가볍고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빌리티 장치를 장기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액체 수소는 안정성에서 뛰어납니다. 액체 수소는 기압이 1기압 또는 3기압 이내에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게 되고, 또한 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이제 800배까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압축 수소에 비해서는 더 높은 밀도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액체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 20켈빈의 차가운 온도이기 때문에 이 냉열을 이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 초전도 연구센터에서도 액체 수소의 냉열을 이용해서 초전도 코일을 냉각하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 보시면 1.5톤 하루에 사용하는 수소 충전소의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3번 그 가스 트레일러가 실어 날라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액체 수소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만 옮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빌리티 장치 드론의 경우에는 가스를 쓸 경우에는 2시간 정도 이렇게 띄울 수 있지만 액체 수소를 쓸 경우에는 4시간 또는 6시간 이렇게 2배, 3배 이상 장기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익 경우에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리에서의 액체 수소 생산 및 장기 저장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응축형 수소 액화 장치입니다. 저희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냉동기 2대를 사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77K 액체 질소를 이용한 프리쿨러 장치 및 촉매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특히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점은 액체 수소 용기 내에 있는 히트파이프 열교환기입니다. 이것은 극저온 고압에서 운영되다 보면 리크가 생기기가 쉬운데 우리는 가스 누출 없이 이것을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체 수소를 시간당 3.7리터 최대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장 용량은 180리터짜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발표에서 이야기하는 장기 저장 보관 기술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77K 실드, 서말 실드 존을 유일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하는 것을 더욱더 억제하고 있고, OP 컨버터에 그 수소는 5소에서 8화로 상전이를 하는데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계속 발열량이 생겨서 가스로 기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5소에서 8화로 상전이를 완전히 시켜줘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촉매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보일 오프 오퍼레이션, 즉 증발량이 없는 그런 장치를 저희들이 개발하였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캐리에서 생산한 장기 저장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쪽에 보면 히트파이프 열교환기 제어, 그 냉동기 아래 부분에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77K 차폐 기술을 저희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할 극저온 냉동기 제어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P 촉매 컨버터 및 이것을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시면 수소가스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냉동기에 응축이 되어서 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액체 수소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이제 액체 수소가 많이 만들어지죠.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냉동기를 끄게 됩니다. 냉동기를 끄게 되면 다시 주위로부터 열 침입에 의해서 기화하게 되고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압력 센서가 감지를 해서 다시 켜게 되면 액화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요. 냉동기를 끄고 켜고 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액체 수소를 아주 일정하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화하게 되면 그것을 감지하여서 냉동기가 다시 가동하여서 액화시키고 어느 정도 액화시키고 나면 다시 냉동기가 꺼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옆에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고 그러한 히트파이프 열교환기와 내부에서의 압력 변화가 주기적으로 보일 때 그 과정에서도 액체 수소의 저장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40리터 액화 수소를 2달 동안 이 과정을 거쳐서 손실 없이 계속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예, 액화 그린 수소의 생산과 저장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관련되는 과제가 2가지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서의 잉여 전력을 이용하여서 수전해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수전의 과정을 통하여 모델링과 또 수명 예측을 하는 과제를 통하여 수소를 만들고 만들어진 수소는 수소 액화기를 이용하여서 다시 액체 상태로 액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에서 나오는 액체 수소에서 기화하는 수소를 이용하여 연료 전지로 직류, 전기를 이용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드론이라든지 열차, 선박, 트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이제 사용될 부분들이고요. 또한 마이너스 253도라는 낮은 온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초전도 코일을 냉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먼 미래에는 그런 초전도와 관련된 자기부상열차, 추진선박, 그리고 함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소 전문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여 액체 수소 부품 개발을 위한 액체 수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액체 수소를 연구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지만 실제 액체 수소를 볼 수 있는 곳은 전기연구원밖에 없다라고 수소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액체 수소 부품 시험 평가 기술도 함께 개발할 것인데요. 기술 이전한 업체와 함께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액체 수소 부품에는 저장 용기, 이송관, 펌퍼류, 밸브류, 센서류 여러 가지 것들을 국산화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희 전기연구원에서 만드는 액체 수소를 이용하여 시험 평가 기술 개발을 하게 된다면 가운데 보이는 그러한 응용 장치를 좀 더 빨리 상용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 전기연구원의 수소에너지 연구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소와 전기의 융합 기술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수소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을 산업체와 함께 협력하여 앞으로 액체 수소와 관련되는 부품 산업을 좀 더 신속히 발전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한 가지 올려주셨는데요. 튜브 또이님입니다. 국내에도 액체 수소 장치를 구축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의 수소 액화 기술은 어떤 차별성과 장점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는 몇 군데 업체 또 연구기관에서 수소를 액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를 액화시키는 기술로는 크게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대형 플랜트를 사용하여서 액체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극좋은 냉동기를 사용하여서 응축형으로 소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의 기술은 지금 현재 국내에는 없는 상황이며 독일과 프랑스와 미국의 우주 항공 산업에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내 대기업에서 현재 그러한 설비 장비들을 국내에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하는 것은 이제 국내에 대전에 있는
출연연 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소규모의 연구는 대량 생산 방법은 아니지만 수소를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액체 수소를 선박으로 또는 트레일러를 통해서 가져올 때 그때 이제 정발하게 됩니다. 정발하는 것을 막고 계속 재응축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저희들이 개발한 이 액체 수소 장치이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제 액체 수소와 관련된 부품을 개발할 때 우리가 액체 수소를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게 됨으로써 액체 수소 환경에서 모든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분야의 산업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박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네 번째 성과 발표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 하동우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기술 기반 미래 4대 모빌리티 핵심 기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상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질문은 유튜브 채팅창에 안내해드리는 이메일을 통해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는 오늘 아침에 메일을 통해 전달되었으니 보도에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더욱 가깝게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연구현장 온라인 브리핑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문소민이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